우리 과거에 손학규 전 대표가 분당에서 승리했잖아요. 아, 그런 적 있죠. 네, 정세균 전 총리가 또 종로에서 또 힘겹게 승리했어요. 물론 종로 같은 경우는 지형이 조금 더 다르긴 하지만 그만큼 손학규 전 대표도 분당 가가지고 승리해가지고 그때 온 당의 전력을 투구해가지고 승리했거든요. 그러니까 역시 손학규다 이름값 하는구나 해서 확 주가 올랐던 것처럼 한동훈 전 대표도 모험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까지 해온 것을 보면 과연 모험을 하는 스타일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조금 부정적으로 판단을 하시더라고요. 장동혁 대표가 저는 전략적 허용,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게 이른바 한동훈, 유승민, 이준석 이 중도 확장성이 있는 새 인물들을 어찌 보면 정적일 수 있지만 미래 정적일 수 있지만 현재 가용할 수 있는 굉장히 확장력 있는 전력인데 이 사람들을 함께 끌어안는다면 저는 연대와 동맹을 역대적으로도 펼친 지도자들이 종국에 가선 인정받고 최종적으로 집권했어요. 한동훈 전 대표 그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는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어제 아마 어느 라디오에서 그런 얘기 한 것 같은데 재보궐선거에 대해서 관심 없다는 얘기는 그 전부터 많이 했어요. 아, 그래요? 네, 오래전부터 많이 얘기했고 예. 재보궐선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재보궐 기회가 되고 당에서도 뭐 그런 기회를 만든다면 예. 뭐 그게 제일 좋은 수라고 보는데 한 대표께서 보궐선거 지역이 어디로 빌지는 모르지만 본인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기 예. 때문에 우리가 추측은 할 수 있는데 예. 그걸 단정지어서 뭐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 말은 신뢰를 가질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장동익 대표의 의지가 근데 그게 단계를 고리로 해가지고 예. 아예 도려낼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하는 분들이 적지 않아서요. 근데 예. 그런 식으로 하기에는 예. 감수해야 될 그런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뭐 물론 실제로 재보궐에 나오기까지 거쳐야 될 단계가 많습니다만 지금 정치권에서 나오는 하마평이 부산 전재수 장관 지금 부산시장 뭐 얘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부산 그리고 서울시장 혹시 김민석 총리가 서울시장으로 나가게 되면 또 비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 더 나가서 이재명 대통령의 전 지역구 인천 계양 여러 등등이 뭐 지역구들을 거론되고 있어요. 최소영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좀 아니 가능하다면 저는 서울 영등포 을이라고 봐요. 인천 계양을은 한동훈 대표가 생명을 걸기에는 정치 생명을 걸기에는 너무 세요. 위험해요? 위험하죠. 그리고 이제 사실 거기는 그렇게 한동훈의 정체성을 보이기보다는 오히려 사실 계양을은 민주당 내에서 여기를 누가 차지하려는 적통성을 가지려고 아마 내부 경쟁이 더 치열할 겁니다. 그럴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보기에 여기는 한동훈 대표가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그렇게 세게 붙어줘야 당신이 대선 후보로서의 몸값을 보여주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그렇게 얘기하기는 한 대표에게 한 전 대표에 너무 가혹한 얘기고 만약에 공천을 받아서 여기에 나간다고 해도 가능성이 낮다고 저는 보시는 쉽지 거죠? 않다고 봐요. 그거는 이재명 정부 출범 1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침 그거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평가처럼 그렇게 되겠죠. 재해석될 수 있어서 아마 지지층이 최대한 결집할 겁니다. 그러면은 아무리 팬덤이 있는 이제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라도 일단 유권자 지형상 거기는 아마 쉽지가 않을 가능성이 크고 굳이 한다면 서울 영등포 을은 국회의사당도 있는 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김민석 총리가 만일 출마한다 그러면은 빈다 그러면은 저는 그거는 승부를 걸어볼 수가 있다. 여기도 사실 쉬운 지역은 아니에요. 내리 그렇죠. 신경민 의원이 계속 당선된 지역이고 여기도 유권자 지형이 진보로서 굉장히 조금 좀 더 과표집돼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한번 여기서 승부를 건다면은 뭐 사실 국회가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정치 1번지의 성격도 있기 때문에 한 전 대표가 거기서 이긴다면은 정말 그거는 경쟁력을 입증하고 또 대권 후보로서 잠재적 대권 후보로서 존재감 보일 수 있는 일인데 부산까지 내려간다는 건 제가 보기에 너무 과한 설정 같은 생각도 들어서 수도권에서 아마 승부를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가정입니다. 네, 가정을 두고 어디까지나 얘기하는 가정이죠. 거예요. 강수림 대변인 어때요? 가정이니까 저도 그러면 다른 해석을 좀 드리면 저는 한동훈 전 대표 재보궐에 못 나간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아니 그거 이거 짚고 그 얘기하려고 그래.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서 예상을 해본다고 하면 제가 듣기로 이제 여의도 정가에서 흘러나온 거는 자꾸 이제 한동훈 전 대표에게 인천 계양을 가라. 원희룡도 가지 않았냐. 뭐 원희룡은 뭐 거기가 뭐 좋은 밭이어서 나갔냐. 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천 계양을 해서 사실 당연히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한다고 해도 승리하기가 어려운 지역이지만 우리 과거에 손학규 전 대표가 분당에서 승리했잖아요. 아 그런 적 있죠. 네, 정세균 전 총리가 또 종로에서 또 힘겹게 승리했어요. 물론 종로 같은 경우는 지형이 조금 더 다르긴 하지만 그만큼 손학규 전 대표도
분당 가가지고 승리해가지고 그때 온 당의 전력을 투구해가지고 승리했거든요. 그러니까 역시 손학규다 이름값 하는구나 해서 확 주가 올랐던 것처럼 한동훈 전 대표도 모험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까지 해온 것을 보면 과연 모험을 하는 스타일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조금 부정적으로 판단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당 지도부가 공천이라는 거 당 지도부의 영향이 있고 그런 꽃길 네. 한동훈 전 대표가 원하는 그런 꽃길을 과연 지도부가 깔아줄 가능성이 낮다는 거잖아요. 현재로서는. 그리고 이제 사실 장동혁 당 대표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장동혁 당 대표라는 이 존재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는 나의 정치적 라이벌로 인정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아, 한동훈 대표가 예, 왜 본인 아래서 뭐 사무총장도 시켜줬고 뭐 수석 최고위원도 하고 그랬으니까 예. 뭐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장동혁 지금 현재 대표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저 뭐 강성 지지층에 기대 가지고 운지해서 됐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한동훈 전 대표를 미래의 본인의 대선 라이벌로 생각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뭐 미래의 라이벌을 예. 뭐 싹을 키울 필요가 있겠습니까? 예. 그리고 당내에 또 송사가 하나 걸려 있기도 하잖아요. 예, 당원 게시판 논란이 예. 있기 때문에 저는 애초에 뭐 당원 게시판과 관련해 가지고 당무감사를 시작했다는 이 자체가 뭐 어떤 분들은 뭐 경고로 끝난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할 거면 애초에 시작도 안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저는 과거에도 한동훈 전 대표가 선제적으로 어디든지 가가지고 내가 여기 가서 당을 위해 희생하겠다라는 플레이를 하는 것이 본인에게 조금 더 길이 열릴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던 그 이유가 전에? 네. 결과 나오기 전에 네. 아, 내가 가서 이렇게 밭을 가겠다라고 하면 당 입장에서도 예. 이것을 쳐내는 게 부담이거든요. 그건 험지가 돼야 되잖아요. 그럼.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모험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졌다고 해서 지금의 패배가 나중에 패배가 아니라 나중에 승리의 밑거름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의 승리가 나중에 화를 부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고민을 한다면 한 번쯤 모험을 걸어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합니다. 당에 뭐 얘기하신 흐름이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뭔가 지금 원내 입성을 위해서는 다른 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 그 원내 입성은 한동훈 전 대표는 꼭 필요한 상황이죠. 근데 과연 그러면 내년 재보궐선거가 지금 현재 구도상에서 국민의힘에 유리한 것인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지방선거도 사실 힘겨워요. 지금 여권의 부동산 실책 뭐 등등이 있어서 지금 약간 쉬워 보이지만 착시 효과일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여권이 전열을 정비해가지고 가진 도구들을 다 풀어내면요. 예. 야권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장동혁 대표가 저는 전략적 허용,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게 이른바 한동훈, 유승민, 이준석 이 중도 확장성이 있는 새 인물들을 어찌 보면 정적일 수 있지만 미래 정적일 수 있지만 현재 가용할 수 있는 굉장히 확장력 있는 전력인데 이 사람들을 함께 끌어안는다면 저는 연대와 동맹을 역대적으로도 펼친 지도자들이 종국에 가선 인정받고 최종적으로 집권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너무 작게 볼 것이 아니라 한동훈, 유승민, 이준석까지 다 아우르는 일종의 중도 보수 연대를 장동혁 대표가 이끌어낸다. 예. 이거는 장동혁 대표가 임기 2년인데 지방선거 이기면 1년짜리 대표가 될 수도 있지만 지방선거라든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재보궐선거에서 유의미하게 승리라는 말하자면 타이틀을 줄 경우에는 예. 주인공은 장동혁 대표입니다. 2년 그 공천 2년의 당대표 임기를 통해서 상당 부분 본인이 확장력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도 아마 장동혁 대표의 고민 지점에 있을 거라고 봐요. 당내에서도 이 전략적 허용과 유연성에 대한 얘기들이 지금 오고 가고 있는 것을 그럼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꼭 한동훈 전 대표가 껴야 되느냐? 네. 그러니까 뭐 이준석 대표, 뭐 유승민 전 의원, 오세훈 시장 여기까지만 하고 한동훈 전 대표는 안 낄 가능성. 근데 그렇게 하면은 예. 퇴색되나요? 100점짜리 연대와 동맹이 아닌 거죠. 저는 연대와 동맹을 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시그널을 줄 필요가 있는데 네. 그 마지막 퍼즐은 한동훈 전 대표라고 봅니다. 강성필 부대변인이 얘기한 그 정치력, 정치인들이 아까 손학규 전 지사 뭐 네. 사례도 얘기했지만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평가가 그런 면의 평가가 조금 부족하다는 네. 평가가 있죠. 원래 선제적 헌신이라 그러죠. 내가 먼저 갔다 지르고 간다. 예. 그 헌신성이 부족하다는 얘기들이 많이 하죠. 너무 계산하는 것 아니냐. 너무 본인에게 유리한 지역만 유리한 것만 이렇게 취사 선택하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있는데 저는 그건 한 전 대표의 몫이라고 봐요. 한 전 대표가 어느 순간 그렇게라도 본인의 정치력을 변신해 보겠다면 저는 대단히 큰 일이라고 보는데 예. 그 가능성은 많지 않다고 보고 저는 많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전략적 허용, 전략적 연대를 통해서 가는 그 구도가
그나마 지금 장동혁 대표가 당에 아주 뿌리 내린 지금 리더십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 그걸 통해서 오히려 본인의 정치적인 영토를 넓혀나가는 게 더 저는 유용한 전략이 아닐까. 당내에서도 일부 이 얘기들이 지금 오고 가고 있는 것을 저도 알고 있어요. 사실 정치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 했지 희생이라는 게 유권자들이 유심히 보는 덕목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우리 최수영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하잖아요. 예. 위대한 지도자가 될 겁니다. 근데 그거는 자신감에서 비롯될 겁니다. 뭐 한동훈 들어와, 뭐 이준석 다 들어와. 우리 그래가지고 보수에 한번 쟁탈전을 해보자. 누가 진정한 지도자인지 우리 한번 경쟁해 봅시다. 그럼 선의에. 자신 있을 때? 네, 자신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답이 보여요.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패배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런 화학적 연대만 이끌어낸더라도 장동혁 대표는 보수 지지층에서 영웅으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 쉽지. 이게 또 심리적으로 현재 지지 기반에서 네, 지지 기반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복잡하면 예. 또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건데 저는 만약에 장동혁 대표가 우리 최수영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준석이든 유승민이든 한동훈이든 다 감싸 한다면 저는 정말 박수 칠 겁니다. 알겠습니다.